우리는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들로부터 들어봐야 할 공약과 구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스톰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묻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우선으로 과거부터 선량한 시민들에게 왜곡, 가짜 뉴스를 퍼뜨려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아온 자들에 대한 말살 정책은 무엇인지, 다음으로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을 했음에도 치욕적인 가계부채 1위 국가, 우리 안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진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해결할 구체적 공약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미래에 대한 주제인데요.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과 함께 다가오는 시대에 빅3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절호의 기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바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 현 시점에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새로운 대통령의 이에 대한 미래 전략이 무엇이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에서는 메타버스의 중심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마켓 인사이더는 메타버스는 차세대 대형 투자이며 일부 기업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는 모건 스탠리의 분석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만나고 놀고 보고 거래할 수 있는 몰입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요 회사들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메타버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매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주식 전략가 에드워드 스탠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양한 기업들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는 현재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점점 더 수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아닌 국가적 기준에서 본다면 특히 그가 주목한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면서 한국에서는 400개 이상의 회사가 메타버스의 상호 운용성을 가속화시킬 방법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상호 운용성, 즉 서비스 플랫폼 간의 협업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 현재 시점에서 한국이 그 중심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신들이 한국이 메타버스의 중심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데에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봐야 하는데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동맹연합 출범식을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융합 전략이죠. 그렇기에 정부가 주도하여 대한민국 최고 기업들의 힘을 한데 모아 이것을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만든다면 그 경쟁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시도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도시 서울입니다. 영국의 데일리스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도시가 된다며 시민들이 가상현실 시청부터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고 축제에 참석하고 지방의회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울의 메타버스 가상도시 건설 계획에 주목하는 기사는 이 프로젝트는 연말 가상 종소리 이벤트로부터 시작하여 가상의 시장 사무실과 심지어 메타버스 시청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3D 아바타가 민원과 신청을 처리해 주어 시민들은 대기할 필요가 없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로뉴스 역시 대도시 최초로 메타버스 진입을 선언한 서울이라며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및 시민 서비스가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구축될 계획임을 전하고 있는데요. 비단 외신들이 주목하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역시 이런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모든 기업들과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동맹이 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프로젝트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한국의 시도에 대해 이탈리아의 뉴스비는 메타버스에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영화와 드라마로 문화정보까지, 이것이 한국이 미중 경쟁의 세 번째 경쟁자가 되는 방식이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속에서 전례 없는 제3의 경쟁자가 승리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기술적, 문화적 관점에서 서서히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관찰함으로써 그런 가설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즉 미중을 제외한 제3의 대국이 나온다는 가설을 세워보는 데 있어 그것을 성립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인데요. 2023년까지 서울은 메타버스
메타버스 가상 도시에서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사는 이런 한국 수도의 전진 비행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국가들을 추월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주목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은 미래와 일상이 거의 합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도시이기 때문이며 에어드론 택시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과 더불어 메타버스 중심국인 것이 세계 제3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국의 이런 도약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문화적 분야에 뿌리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문화 강국이 된 점도 주요한 부분이라 분석했습니다. 아직까지 메타버스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일각의 주장처럼 아직은 막연한 정의 혹은 마케팅 용어일 뿐이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허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세상의 모든 혁신은 그 시작 지점에서 대부분 그런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타버스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메타로 사명까지 바꿔버린 페이스북을 포함 세계적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디즈니 등 대부분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분야이며 그들의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기에 이는 막연하다고 지켜볼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의 현재 가치는 50조 원, 가까운 미래에 이 가치는 1000조 원이 될 것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망하고 있으며 이 시장의 주인이 되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지금 국가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에게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들과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문제인 것인데요. 그것은 메타버스 중심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딩 효과를 얻기 위함이며 기존 최첨단 국가라는 이미지에 더해 변화된 시대를 이끄는 국가라는 더욱 강화된 브랜드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테스트베드가 되어 글로벌 대기업들의 무대로 만들 프리미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 최적화된 국가임을 전 세계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기업들의 역량도 갖고 있고 거기에 더해 속도하면 대한민국이기에 그 가능성은 더 큰 것인데요.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라는 게 우리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에 국가적 동맹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속도에 뒤처지는 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끔찍한 것이 될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빅3 입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리도 못 지킬 후퇴를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단체들의 이런 시도들이 절대 공연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메타버스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분위기가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다고 하니까 발 담궈 보겠다는 심산으로 말로만 떠든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규제는 결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법적 규제가 걸림돌이 되어 우리의 최대 장점인 속도를 늦추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차기 정부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빛의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 속 이 변화에 겁먹지 않는 자세인데요. 규제로 속도를 느리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하죠.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과 우리 기업들 간의 1대1 승부는 승산이 없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도 잘 잡히지 않은 지금을 노려 국가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그걸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권력을 준 것이란 점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메타버스 최강국 대한민국, 당신의 국가 비전에 존재합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